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해 14일까지 진행됩니다. 달승구는 천내천 고양의 강 조성 사업을 올해 3월 완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경북대학교 기숙사를 제2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3월 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밝혔습니다. 대구농업기술센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푸른방송이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알려드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해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관내 주요 내거리에서 열띤 홍보 경쟁을 펼쳤습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일람 가능하며 후보자의 재산, 병력, 전과, 학력, 납세,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되고 4월 5일부터는 정책 공약 알림이를 통해 정당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홍보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전투표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읍, 면, 동 지역별로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이어 선거일인 4월 15일 투표와 개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예전에 비해 선거운동이 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유권자들은 선거 홍보 및 후보자 TV 토론회, 경력방송 등을 통해 각 후보자의 정책을 상세히 비교 검토해 지역민의 대표를 뽑게 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게 돼 젊은 층의 유권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또 선출 대상 국회의원은 총 300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비례대표가 47석을 차지 의석 배분의 50%만 연동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5일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아울러 푸른방송에서는 4월 7일부터 각 선거구별 후보자 경력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며 4월 15일 달서구와 달성군 개표 현황을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달성구는 천내천 고양의 강 조성 사업을 올해 3월 완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6년여간 사업 기간을 거쳐 총 사업비 27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화원읍 볼일이 화원 자연휴양림 인근에서 성산리 낙동강 합류 지점까지 6.4km의 천내천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제방 및 호환 정비 6.8km를 비롯해 교량 개체 2개소, 유지 용수시설 1식, 가동보 1개소,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6.4km 등 다양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먼저 홍수에 안전한 지방 하천으로 바꿔졌으며 또한 하천 유지수 공급과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환경 하천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건천화된 천내천에 낙동강 하천수를 공급해 수생식물과 어류를 볼 수 있는 생태 하천으로 탈바꿈됐으며 또 인공폭포와 산책로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아름다운 하천을 즐길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도 조성됐습니다. 군에서는 이번 천내천 고양의 강 조성 사업 완료를 통해 생태 하천으로 변신한 천내천이 주민들이 또 다른 휴식 공간이 됐으면 하고 앞으로 이용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경북대학교 기숙사를 제2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3월 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 생활치료센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373명이 입소해 지난달 28일까지 병원 이송 10명과 타센터 이송 79명을 제외하고 284명이 치료 후 퇴소해 76%가 완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처음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될 무렵은 코로나19 확진자 5,378명 가운데 약 42%인 2,252명의 자가대기 상황이 이어져 이들을 격리할 시설 마련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대학교와 총학생회의 협조를 받아 방학 기간 동안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경북대 생활치료센터에는 이동호 대구시 건설본부장이 운영단장을 맡아 시 직원들과 함께 환자 입원 퇴소와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또 중앙부처와 북부경찰서, 경북대병원 의료지원 등 일일 평균 160여 명의 인원이 입소자 관리와 지원 업무에 참여해 24시간 운영했습니다. 한편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숙사에서 공동생활과 외부 출입은 물론 가족과의 면회도 금지된 상태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어려움은 많았지만 완치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그들의 위로와 고마운 손편지에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대구농업기술센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게 됐습니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외 달순군은 달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운영되므로 제외됩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농업인의 편의성과 농번기 일손을 줄여주기 위해 휴일과 공휴일에도 사전 예약건에 한해 임대를 시행합니다. 한편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2015년 10월 개소해 농업기계 37종 135대를 대여 운영 중입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전액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과 함께 안전사용 수칙 준수도 부탁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푸른 방송이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생활의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 경기와 공연은 취소되고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은 웬만하면 가지 않으려는 생각이 자리 잡아 문화생활을 누리기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입니다. 이에 푸른 방송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이희영의 장편소설 페인트입니다. 소설의 제목인 페인트는 부모 면접을 뜻하는 소설 속 아이들의 은어로 재산이 많으면 좋은 부모인지 인품이 훌륭하면 좋은 부모인지 부모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인지 생각하게 하며 부모의 그늘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운 10대의 억압된 심리를 위로하는 동시에 흥미로운 전개로 해방감을 맛보게 하면서 자아의 군영을 찾도록 이끄는 장편소설입니다. 국가에서 설립한 NC센터에서 성장한 성숙하고 생각 깊은 17살 소년 제누. 센터의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 방문한 예비 부모를 면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누는 13살 때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페인트를 치러 왔지만 진심으로 자녀를 원하지는 않으면서 입양을 통해 정부로부터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데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예비 부모들에게 번번이 실망을 해왔었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면 홀로 센터를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인 제누. 남은 시간은 2년 남짓입니다. 과연 제누는 부모를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태수 문정의 에세이 1cm 다이빙입니다. 주말이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끝나는 사람. 열심히 살긴 사는데 뭘 위해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보고 싶은 사람. 들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는 사람. 남들은 잘만 신경 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내팽개 치는 사람. 주말도 평일도 즐겁지 않은 사람. 앞으로의 내 인생에 행복은 없다고 느끼는 사람. 바로 이 책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30초 안에 기분이 좋아져야 한다면,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주인공이었던 시절 등등. 주인공들은 23가지의 별것 없는 질문을 통해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책 속에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린 아주 쉽고 편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약 당신의 삶도 주인공들과 다르지 않다면 이 과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행복은 없어 라고 외치던 이들조차 바뀌게 된 걸 보면 말이에요.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달서구가 제1회 달서 가족상 후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바람직한 가족 문화의 모범이 되는 가족을 발굴하고자 달서 가족상 후보자를 4월 10일까지 접수합니다. 인꼬부부, 희망가족, 화목가족 3개 분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추천 대상은 3년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 결혼생활 30년 이상 된 부부, 역경을 디디고 일어선 가족, 다문화 가정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해 살고 있는 가족, 3자녀 이상 또는 3대가 같이 살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가족 공동체 확산에 기여한 가족 등입니다. 다음은 달성군이 소중한 이웃과 함께하기 위한 마스크 기부함을 운영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24일부터 보건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군청사 내 종합민원실 입구에 사랑의 마스크 기부함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설치는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사각지대 이웃들에게 공직자와 군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모아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부함에 마스크를 기부하면 자원봉사자가 주 1회 회수해 포장 손상 여부 등을 검사 후 보건사각지대 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는 대구 예담학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망을 노래한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의 예체능 위탁 전문 학교인 대구 예담학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대구 예담학교 수료생들이 뭉친 것입니다. 희망 노래 우리에겐은 3분 정도의 곡으로 벚꽃이 피어도 마음껏 웃을 수 없는 지금이지만 우리에겐 찬란한 내일이 남아있으니 꽃처럼 활짝 필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힘을 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호인 교사가 작사를 하고 강유진 학생이 작곡한 곡은 전공실기, 강혜민 강사가 편곡, 김희준 강사의 녹음으로 진행됐으며 연주는 대구 예담학교 수료생으로 구성된 이몬 밴드가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달성군의 희망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달성군엔 태성레미콘, 원효산업, 영무건설 등에서 소중한 성금을 전달했고 현풍읍 새마을협의회와 분여해놓은 점심 봉사를 달성군 산하시설 직원들은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여러 기관, 단체,
개인들의 끊이지 않는 성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도 어렵지만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민 고마운 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따뜻한 마음이 코로나19를 반드시 녹이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4월 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4년간 우리 지역을 대변해서 열심히 임기를 수행할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이 우리 지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1, 2, 3호선 전 역사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돼 생명이 위급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주요 27개 역사에 역당 한 대씩 총 27대를 운영해 오던 것을 이번엔 추가로 125대를 설치함으로써 모든 역사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 2호선은 역당 2대씩, 3호선은 역당 1대씩 총 152대가 운영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의 리듬을 회복시켜주고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의료 장비이며,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심장 충격기의 자동 안내 메시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승할 대구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자동 심장 충격기가 전 역사에 설치됨으로써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는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취약계층 및 화재 취약지구 일반 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추진은 모든 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초기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화재 취약지구에 우선 보급할 방침입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달서구청과 협업을 통해 화재 초기 대응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을 파악하는 한편, 화재 취약지구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달서구청과 협업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을 통해 설치가 어려운 가구에 직접 설치함은 물론 지역 언론과 대형 판매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쳐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상호 서장은 모든 재난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더 깊고 아프게 다가온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관내 영업 중인 유흥, 단란주점 및 노래 연습장, PC방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달서구청 및 달서 성서경찰서 합동점검반을 20명으로 편성하여 영업 중단 공고에도 불가피하게 영업하는 업소 30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에서 2m 거리 유지 여부, 발열 체크 및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여부 등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단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공고 이후 영업 중인 업소에서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새해 희망 회원들은 4월 1일 오전 11시 달성군 의회를 방문하여 김보경 의원을 통해 달성군청에 방역물품 나린 케어 한 박스를 기부했습니다. 나린 케어는 악취와 질병의 원인인 세균을 제거하는 제품으로 편리한 스틱의 형태로 사용하며 살균과 탈취에 효과적입니다. 한편 기아 자동차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기아 자동차 지부에서 김보경 의원을 통해 달성군청에 지난 3월 6일 200만원 상당의 라면과 생수를 기부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기부입니다. 김보경 의원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해줘 감사하다며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